학교 문을 나서면 나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괜찮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가족 앞에서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밥상에서 숟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기만 해도 나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화의 시작은 숟가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꾹 참으면서 집에서만 터뜨렸을까요? 참을수록 더 크게 터졌고 터질수록 더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왜 화의 방향은 항상 엉뚱한 쪽을 향했을까요? 진짜 속상한 일은 학교에 있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물음의 답을 나는 한참 뒤에야 찾았습니다. 그 답을 지금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나는 김순자. 올해 52살이고 대구 수성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이들 앞에 서왔으니 이 일이 내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실 안에서 나는 늘 차분해야 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도 동료 교사가 내 수업에 토를 달아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집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쌓인 것들이 현관을 넘어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2년 전 5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학부모 한 명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내 아이 교육에 대한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부드럽게 응대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함이 끌어올랐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불씨를 건드렸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 좀 제자리에 놓으면 안 돼요. 맨날 이러면 어떡해요. 남편은 멍한 눈으로 나를 봤고 나는 그 눈빛이 더 화를 돋웠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날 그 방에서 학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전부 남편에게 쏟아낸 셈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주방에 서서 속으로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날이면 어김없이 집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방아쇠는 매번 달랐지만 패턴은 늘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었을 때도 그랬고 남편이 저녁을 늦게 먹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도 왜 이렇게 예민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은 딸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까지 들고 오는 것이 가족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나는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 이야기를 집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 관리자에게 불필요한 지적을 받은 날이 연속으로 며칠 이어졌습니다. 나는 매번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 나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뭔가를 터뜨릴 때만 목소리가 커졌고 그 외에는 둘 다 조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게 다 내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다혈질인 사람이 참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학교에서는 그 관리자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남편한테는 이렇게 거침없이 화를 낼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 걸려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뭔가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20년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 교사 이미경, 50살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학교에서 쌓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나보다 더 자주 받았고 관리자와의 관계도 편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집에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 가기 전에 차 안에서 5분 동안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혼자 말로 내뱉어.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게 뭐가 달라지냐고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뭐가 화나는지 말로 꺼내고 나면 집 현관에 들어설 때 이미 조금 가벼워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오늘 좀 힘들었다고 그냥 말해. 자세히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정도만. 그러면 남편도 별말 없이 알아줘.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나는 오래전부터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은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보, 오늘 또 힘든 일 있었어 라고 먼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한마디에 훨씬 풀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우리 남편은 왜 그런 말을 안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알아챘습니다. 내가 먼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남편도 물을 수 없었던 거라는 걸. 그 친구는 집에 들어가면서 화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는 게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잠깐 떠올려. 그거 하나만 하고 들어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이 그 친구의 집을 전혀 다른 공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만나면 그 감정을 안전한 곳으로 슬쩍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쌓인 화는 관리자나 학부모를 향한 화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손해니까요. 그러면 그 화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은 내가 화를 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는 안전하다는 신호로 작동했습니다. 나는 그 신호를 의식한 게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리모컨을 떨어뜨리는 것도 진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방아쇠였고 총알은 이미 학교에서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이 사람한테 화를 냈지? 하고 나중에 돌아보면 화의 씨앗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참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뭔가를 아주 단단히 눌러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눌러놓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눌린 것은 더 큰 힘으로 올라오려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그 눌린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터지는 크기가 커졌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을까요? 그 답도 돌아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실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아이들이 흔들립니다. 30년 가까이 그렇게 훈련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미성숙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참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른 통로로 터뜨리도록 만들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화를 터뜨릴 때마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작은 금이 갔습니다.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그 금이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관계를 지키려고 참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음이 걸리셨다면 아마 비슷한 패턴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과 꾹 눌러두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고 꾹 눌러두는 것은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거창한 방법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조금씩 달라졌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문장으로 옮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힘들었어 라는 말을 집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화로 바뀌기 전에 먼저 말로 나오게 되면 화가 새로운 통로를 찾게 됩니다. 나는 처음에 남편한테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가 힘들었는지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로 써놓으면 화가 조금 식었습니다. 마음속에 뭉쳐있던 것이 단어가 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남편한테 말로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그 한마디가 현관에서 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감정인데 문장이 달라지면 내가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숟가락 소리에 벌컥하는 대신 오늘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버릇처럼 굳어진 것이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물었던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참으면서 집에서만 터뜨렸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답이 보입니다. 학교에서 낼 수 없었던 화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화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흘렀고 그 끝에 남편과 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 결과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물음. 왜 화의 방향이 엉뚱한 쪽을 향했냐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화의 진짜 출처와 화가 터진 장소가 달랐던 것입니다. 방아쇠와 총알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던 이유는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래됐고 깊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로이트와 마커스 뉴홀 연구팀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오랫동안 확인해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커스 뉴홀 연구팀은 좌절의 원인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공격성이 향하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를 밝혀냈는데 내가 남편에게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하셨나요? 집에서만 터뜨린 쪽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